당신의 보장을 한 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보장노트의 페이지를 채워갈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1시간 집중하시면서 기록하시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장노트와 함께할 전문가 4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윤세린 전문가, 정혜주 전문가, 강미란 전문가, 박진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또 가장 걱정하시는 질병과 관련된 보험일 것 같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윤세린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암보험인데요. 암보험과 관련해서 윤세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노트와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 윤세린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암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만큼 경제적인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암보험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핵심만 정리해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게 암보험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보험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암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암은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암 진단을 받게 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고액의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장기간의 소득 중단 위험이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인 부담과 리스크로 안고 갈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대비는 미리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암보험 준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암 환자가 겪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받은 이후에는 어떤 현실을 겪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검사 비용, 수술, 항암, 입원, 통원까지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평균 비용은 약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부담됩니다. 특히 고가의 항암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소득이 중단되며 높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포기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사례도 실제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암 수술은 암세포가 국소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을 때 해당 부위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두 번째로 항암 방사선입니다. 항암 방사선은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항암 약물입니다. 약물을 이용해 전신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이 위험이 있거나 이미 퍼진 경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암 치료 방식에는 또 비급여 치료비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빈치 로봇 수술입니다. 수술의 정밀도를 높여주며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것이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만 직접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환자 본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양성자와 세기 조절 중입자 치료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정밀하게 그리고 암세포만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또 다빈치 로봇 수술처럼 많이 들어본 치료들도 있는데 특히나 중입자 치료는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가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중입자 치료는 흔히 꿈의 치료라고 불립니다. 최신 의료 기술을 활용해 강력한 입자빔으로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해 부작용이 적어 치료 이후에도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회당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0회에서 15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 치료 비용은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내 현황을 살펴보시면 연세안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2027년에는 부산기장, 서울대병원, 2031년에는 서울대 아산병원의 추가 도입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치료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에서도 중입자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비급여 항암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현실적인 비용이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까요? 현재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비급여 항암 치료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비용이 매우 고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급여 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치료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암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많아졌는데 또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암보험의 핵심은 바로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만 받으면 바로 한 번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술, 치료, 입원 등 초기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암과 소외감의 구분입니다. 일반암, 고해감, 소외감의 구분과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입니다.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고정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갱신형은 초기가 저렴하지만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납입기간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처럼 긴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맞는 납입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이 준비를 하기 전에도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전에 확인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보험 준비 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납입 면제 특약입니다.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더라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인데요. 일반적으로 90일 면책과 1년 이내 50%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장이 되지 않고 암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험금이 감액되는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약 구성과 보장 범위입니다. 일반암, 통합암, 항암치료 등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암 종류별 보장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님만의 암보험 준비 꿀팁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암보험은 진단비와 치료비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의 구분과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선택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암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건강보험은 암 치료의 몇 %를 보장해 주나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암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비율은 약 60에서 70%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암 치료 현장에서는 비급여 치료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제로 환자가 보장받는 비율은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만으로는 암 치료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이를 메꿔주는 것이 바로 암보험입니다. 네, 오늘 꼼꼼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마지막 인사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은 오랫동안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아직도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소득 감소, 간병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암보험은 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환자가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암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보험 전문가 윤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암보험에 대해서 교육 받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지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노트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리스트 암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치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대비까지 함께 필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제 같은 비급여 항암 치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건강보험만으로는 이 실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이 많아 암보험의 필요성은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암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만으로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비나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 기간 중 줄어든 생활비나 소득 공백을 채우는 자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일반암, 소외감, 고해감의 분류 기준, 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갱신 여부, 또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이렇게 4가지 체크 포인트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 암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암보험은 이 치료를 받는 방법들도 다양했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페이지는 암만큼이나 중요한 질병입니다. 2대 질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혜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열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암보험만큼이나 중요한 2대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정혜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준비하실 때 암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 바로 2대 질병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릴 보험 전문가 정혜주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심뇌혈관 질환 왜 중요할까요? 심뇌혈관 질환은 현대인의 숨은 위협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심뇌혈관 질환도 암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암은 오늘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일 내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뇌혈관 질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질병, 심혈관 내혈관 질환인데요. 이 심내혈관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먼저 뇌혈관 질환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리 뇌 안에는 수많은 가닥의 혈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혈관에는 당연히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류가 탁해지고 혈전이라는 게 하나씩 생깁니다. 이 혈전들이 혈관 안을 돌아다니다가 뇌 쪽에 있는 혈관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축적되다 보면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서 비이상적인 혈류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걸 뇌동맥류라고 부릅니다. 혈전이 쌓이는 일을 반복되다 보면 결국 혈전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데 이걸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만약 이후에도 막힌 혈관이 뚫리지 않게 된다면 혈관 안에 압력이 차게 되면서 혈관이 약해진 부분이 터지게 될 텐데요. 이걸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혈전으로 인해 심장 안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흉통이 발생하면 협심증, 완전히 막혔을 때를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험으로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뇌혈관 질환은 병의 진전도와 발견 타이밍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은 뇌졸중, 지주막하 출혈은 뇌출혈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심장 또한 마찬가지로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은 그대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 많은 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질환들을 다 준비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자면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과 뇌출혈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보장받는 방법은 보장 범위가 넓은, 그러니까 가장 받기 쉬운 특약 하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심장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특약, 앞선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이 유리 가장 받기 쉬운 특약 하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이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질병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질병을 더 주의해서 집중해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40대 이상 남성분들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지병을 가지신 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잦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40대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질병들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병이 없는 분들과 비교를 하면 이미 심뇌혈관 질환의 진단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심뇌혈관 질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내혈관 질환을 좀 더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치료를 받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심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은 앞서 말씀드린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무서움은 바로 비용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면 회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수술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한 번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심뇌혈관 치료에는 재활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질병 발병 후 주변 세포가 괴사하여 뇌와 심장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은 후유증 정도와 재활 기간에 따라 천치만배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상계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많게는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2대 질병에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교육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건강보험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건강보험만으로는 좀 우리가 진료를 받기가 어려울까요? 네,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득 손실, 간병비, 재활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으로 생활을 지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2대 질병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프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한 번의 질환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정혜주였습니다. 2대 질병에 대해서 교육 받아봤습니다. 2대 질병 중요한 내용들 꼭꼭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체크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심뇌혈관 질환은 암만큼이나 많이 발생하지만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골든타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진단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질환 하나만 준비하기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준비하실 때는 뇌는 뇌혈관 질환, 또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처럼 여러 질환을 포괄하는 담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또 하나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은 바로 비용인데요. 수술이나 시술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역시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도 열어봤습니다. 뇌와 심장과 관련된 질병들 암보험만큼이나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들 기록해 두시고 내 보험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페이지는 그동안 병력 때문에 그리고 기저질환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질병 때문에 보험을 준비 못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미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병력 때문에 보험을 준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유병자 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미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 노트와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 강미란입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병력이 있어서 준비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첫 번째 맞춤형 보험입니다. 과거의 병력 또는 현재 질환이 있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일반 보험 준비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가입 조건이 낮은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 대비 준비 조건이 완화되어 있고요. 간단한 질문으로 병력이 있어도 준비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인데요. 일반 보험 대비 보장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고 보험료는 10%에서 30% 정도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과 한도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유병자 보험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보험 같지만 또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병자 보험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율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준비가 어려운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 출시해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은 보험이 유병자 보험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부터 짚어봤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일까요? 유병자 보험의 종류는 간편고지종합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고지종합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병자 325 고지보험이고요. 일반 보험 대비 완화된 준비 조건이고 보장 범위는 일반 보험보다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유병자 실손보험입니다. 병력이 있어도 실손 의료비 일부가 보장이 가능하고 일반 실손보험 대비 자기부담금이 높습니다. 입원, 통원 등 기본 항목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3대 비급여 MRI, 도수 치료 보장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에게는 유용한 보험이 유병자 실손입니다. 네, 간편고지 종합보험 그리고 유병자 실손보험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325는 저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325 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 종합보험의 알릴 의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있고요. 5년 이내에 진찰 검사 후 추가 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하여랑 같은 원인으로라는 게 핵심인데요. 아나운서님,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발이 삐어서 병원을 가서 3일 정도 치료를 받고 3달 뒤에 또 아파서 4일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이 될까요? 네, 총 날짜로 따지면은 7일이기는 해도 3일 뒤에 또 4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4일을 또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4달 전에 발이 삔 원인으로 다시 아파서 간 거라면 계속하여에 해당이 되어서 7번 치료받는 것이 됩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약 처방을 받았는데 2주를 처방받고 다음에 또 가서 2주를 처방받았다면 이것은 해당이 될까요? 네, 아까 말씀 들어봤던 대로라면은 이거는 30일 이상 처방에 또 해당이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또한 원인으로 처방을 받은 거여서 합쳐서 30일이 처방이 됐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10대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나요?까지가 일반 종합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정말 건강한 사람만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시죠? 네,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보수적인 기준으로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유병자 간편 고지형은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좀 다를까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325 고지형을 알아볼 건데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새로운 소견 여부,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여부를 묻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암 진단, 암으로 인한 입원, 암으로 인한 수술이 있는데요. 이 앞에 3가지 질문에 아니오라면 병력이 있어도 최근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대부분 준비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65세의 고혈압 당뇨 관리 중인 A군이 일반 보험을 준비할 경우 거절 또는 부담보 할증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심사 보험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예시만 들어보니까 65세면은 연세도 꽤 있으시고 거기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까지 있는 경우에도 유병자 보험으로는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또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발생하게 될까요?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 대비 10%에서 30% 정도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만성질환자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상품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정 시 유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325 알릴 의무에서 이는 입원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년이 묻는 게 아닌 5년 혹은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다면 더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약간의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또 일반 상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나의 상황에 맞는 유병자 보험 선택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 이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유병자 보험 준비 전 체크리스트를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일반 종합보험을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심사가 유효한 것도 많이 생겼으니 일반 종합보험을 먼저 도전해 보시고, 일반 종합보험에 도전해 보셨는데 부담보나 할증이 생길 경우 유병자 보험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지 의무 이행인데요. 보험사가 물어보는 거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를 어기고 보험을 준비할 시 보험급 지급이 거절되거나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일반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 대비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한도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또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려줄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유병자 보험은 보장이 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많이들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병력이 있어서 못 드는 보험이 아니라 암, 뇌, 심장 같은 큰 질병도 가입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의 보험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병자 보험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병력 때문에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 꼼꼼히 알아보시고 보험 준비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프다고 보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은 완벽할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강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유병자 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중요했던 내용들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체크리스트 유병자 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과거 병력이나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대안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입 조건도 예전보다 많이 완화됐습니다. 325 간편고지처럼 최근 치료 이력만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 치료가 끝났거나 안정적인 상태라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함께 보셔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보험료가 10에서 30% 이상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무조건 유병자 보험부터 선택하시기보다는 일반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고지 의무는 철저히 빠짐없이 정확하게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까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 유병자 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병자 보험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연금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과연 언제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금보험 박진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다들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금보험에 대해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박진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연금보험 전문가 박진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언제 준비를 해야 가장 유리할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국민연금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국민연금은 1987년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국민의 노후의 기본 생활을 위해서 나라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 연금 제도이거든요.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없는 노후를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인 거죠. 바로 이 국민연금은 좋은 복지제도이긴 하지만 그 한계가 존재한답니다. 화면 보시면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만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인 생활비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턱없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다면 월 120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겠죠. 저희 부모님들의 생활 상황을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 수령액도 아주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 생활비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서울 기준 65세 이상 2인 가구 최소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이지만 노후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노후에 증가하는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생활비가 증폭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다음,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한계를 살펴보면요.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살펴보면 우리 미래의 노후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죠. 첫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추세이고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야 수령액이 일정 정도 평균은 되지만 노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상 가입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또 어떨까요? 기금에 대한 고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 노후의 연금은 최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개인연금의 필요성인데요.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고요. 개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고유의 세제 혜택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연금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또 개인연금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인연금을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연금보험은 지금 바로 하루빨리 준비하는 게 가장 낫겠죠.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복리로 이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쌓이는 시간이 길수록 원금과 이자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금 준비는 10년만 차이가 나도 최종 수령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연금입니다. 다음은 연금 준비 시기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건데요. 30세에 20만 원을 20년 납을 하게 되면 총 납입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60세부터 매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장기 복리 효과로 납입 대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죠. 연금 개시 보너스 혜택도 최대화되고요. 20만 원이라는 납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5세에 월 30만 원씩 15년 납입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납입 금액은 5,400만 원이고요. 거치 기간 없이 60세에 바로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준의 연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복리 효과 기간 감소로 앞의 수익률보다 50% 이상 저하되었죠. 다음은 30만 원이라는 납입 부담이 더욱더 커지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대비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시라도 빠르게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금을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현명한 연금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은 3층 구조로 생각을 하면 쉽거든요. 우리가 1층, 2층, 3층 집을 가지고 1층에 본인이 살고 2층, 3층을 임대소득을 받는다면 매월 현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을 통해서 구성하는 비율인데요. 1층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 노후 보장이면서 매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수령이 되고요.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층 퇴직연금인데요. 직장인 의무 가입 제도로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 시 개인연금 계좌인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꿈인 세제 혜택이 크겠죠. 다음은 개인연금을 살펴볼 건데요. 스스로 준비하는 맞춤형 설계 자금입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짜여져 있고요. 또한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얻어서 자산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개인연금은 개인 상황에 맞춰서 맞춤 설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1층, 2층, 3층의 연금 형성 구조 방법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현명하게 연금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연금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인데요. 연금보험은 납입기간과 수령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수령 시점은 20년, 25년, 30년. 요 거치 기간을 거쳐야 그 이자의 복리 이자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본인의 은퇴 계획과 수령 시점을 조절을 하면서 변경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인데요. 이자 소득세를
적립금으로 하게 되면 복리의 복리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 비과세 세금으로 떼인다면 우리가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요건이 되고요.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일시 납입한도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종신형연금은 55세 이후 수령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연금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연금보험과 예적금 이 두 가지가 모두 노후 준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이가 또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이랑 예적금 중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일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연금보험과 예적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 방식인데요. 예적금은 단리 또는 낮은 복리, 연금보험은 고정금리 또는 실적 배당, 복리의 복리 이자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인데요. 예적금은 15.4%의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고요.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얻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령 방식인데요. 예적금은 만기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받고요. 연금은 종신 또는 확정연금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수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은 그 목적성인데요. 예적금은 단기 예비 자금을 형성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요. 연금보험은 평생 소득을 위한 장기 설계 자산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노후 자금은 얼마를 쓰는지보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미래의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 연금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또 준비하는 방법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줄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여유자금 준비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월 소득에서 연금보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은 좀 적절하게 준비한다 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생활인이지만 가정 경제에서 먼 미래의 노후를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소득의 5%에서 10% 정도 준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실적인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득의 5에서 10% 정도 이 소량만 납부를 하여도 여러분들 미래가 또 책임져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확인하셔서 연금보험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조언 한 말씀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연금보험은 돈을 불리기보다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길게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소득에 매일 적립이 된다면 노후에 현금 월급 통장 하나 더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그 연금은 미래의 나를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 전문가 박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연금보험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중요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체크리스트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하지만 실제 평균 수령액이 60에서 70만 원 수준이다 보니 의료비와 주거비까지 고려한다면 노후 자금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각나는 게 바로 개인연금, 그중에서도 바로 연금보험인데요. 연금보험은 장기간 유지할수록 복리구조로 자금을 더 키울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준비 시기가 10년만 늦어져도 실제 연금 수령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정도로 연금은 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로 설계하시는 게 보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 연금보험까지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오늘 내용 참고해서 내 노후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당신의 보장 노트는 오늘 4가지 페이지로 내용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되셨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보장 노트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